자, 5단원부터가 고등과정에서 하는 도형단원이고요. 자, 예전부터 쭉 말씀드렸던 게 고등시선에서의 도형이 사실 얘는 이제 신분이 중학생이잖아. 중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어려운 단원이다. 수학상에서 어려운 거 이제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선생님의 원칙은 책에 있는 내용들이랑 공식들은 다 증명을 대부분 해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용 어렵다 하면은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해. 니네는 공감을 못하겠지만 나중에 니네가 이 시험 보잖아. 한참 멀었죠. 몇 년이나 남았긴 했지만 당장 시험 볼 내용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중요한 것보다 점점점 이럴 게 아니라 아, 저거 이해 못하면 나중에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 정도는 좀 하고 좀 수업에 집중을 잘 하란 말이야. 자, 알겠죠? 자, 일단 고등시선에서의 도형의 분석을 하는 아이디어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해. 자, 이거 중학교 도형할 때부터 니네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도형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른데 그냥 그런가 보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유클리드 기하라는 얘기가 있어. 자, 유클리드 기하가 피타고라스 정리 때 유클리드 증명이라는 그림이 있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다. 압니다. 유클리드 기하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네모네모하게 생긴 거 아니에요? 이게 중학교 때 중등의 시선인데, 자,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냐면 어떤 도형을 분석을 하는데 자, 특징을 그냥 도형 원래 그림이잖아. 자, 그래서 그림으로 그냥 분석을 하는 거야. 자, 또 니네 뭐 최상위도 얼마 전까지 계속 평행사변형 여러 가지 사각형까지 복습을 했는데 문제 같은 거 풀어보면 그냥 문제 서술 가지고 문제 써 있고 옆에 그림 하나 그려져 있고 없죠. 그림 자체를 그냥 거기다가 뭔가 조건을 집어넣어가지고 풀고 내용 집어넣어서 풀고 그런 식으로만 해결을 했잖아. 그렇게 따로 뭐가 고차원적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그 도형 자체의 특징을 이용해가지고 접근하는 과정을 우리가 유클리드 기하라고 부른다라고 보면 돼. 자, 그럼 고등학교 때 하는 게 뭐냐면 해석 기하라고. 물론 이 단어는 나중에 니네가 수학과 갔을 때나 들을 얘기지 책에 나와 있지는 않아. 근데 니네가 앞으로 고등과정 도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학교 때랑 어떤 차이점이 있구나라는 거는 좀 한번 알고 가야지. 그래야 니네가 공부하는 컨셉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하나씩 써드리고 있는 거야. 자, 해석 기하는 뭐냐면 자, 고등학교 시선이라고 했죠? 그럼 도형의 특징을 그냥 그림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도형을 좌표 평면에다가 그려. 자, 니네가 좌표 표면에다가 그림 그리는 건 다 그래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1차 함수, 직선, 2차 함수,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두 개밖에 안 배웠지 아직. 자, 도형을 좌표 표면에 그리면 필연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식을 세우게 돼 있어. 그래서 식으로 분석하게 돼 있어. 2차 이점이 제일 커. 이 식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좀 고등학교 때 어려운 내용인데 사실 이번에 하는 단원 플러스 다음 단원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인데 거기까지는 중학교 거랑 겹치는 게 상당히 많아가지고 안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원의 방정식이 좀 니네들한테 어려운 거지 오늘 하는 건 할만해.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자. 책에 보면 잡다하게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자, 그런 건 니네가 충분히 그냥 문제 풀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니네가 이 단원에서 공부하는 게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공식을 하나 공부를 하자요. 자, 근데 거리라는 단어에 좀 초점을 더 쓰면 좋겠어요. 잘 봐. 자, 일단 시선이 두 가지가 있어. 수직선에서 바라보는 거랑 좌표 평면에서 바라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좌표 평면은 얘네가 알고 있는 긴 수직선을 X축, Y축 두 개 포개놓은 거죠. 포개놨다기보다는 이렇게 크로스로 엮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수직선에서 내용을 하나 공부를 하고 그거를 좌표 평면에다 그대로 확장해가지고 만들어내면 그냥 순서가 끝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수직선에서 거리를 어떻게 표시를 하고 있냐면 별로 안 어려워요. 자, 어떤 수직선이 있는데 어떤 점 두 개가 있다? 여기다가 지금 하는 게 고등학교 때 거니까 이제 해석 기하라 그랬지. 그러면 일단 생각. 점은 도형인가? 도형 맞죠? 왜? 니네 1학년 때 기본 도형의 제일 첫 단원이 점선면이었어. 맞니? 그럼 점도 도형인가? 도형의 기본 단위라서 기본 도형에서 공부한 건데 그럼 중학교 때는 그냥 허공에다가 점 찍고 그거 그냥 점 A야 라고 쓰고 끝났는데 고등학교 때 다 좌표 평면에 그려가지고 식으로 분석한다 했지. 맞니? 그럼 여기다가 점 A 찍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건 중학교 거야.
고등학교 때는 수직선에 점을 찍히면 1에 찍히면 그냥 거기 그 A는 1이라는 숫자를 갖는 거잖아. 5에 찍히면 5라는 숫자를 갖는 것처럼 그래서 그 각각의 A란 B라는 점에다가 고유의 식 또는 좌표를 써주게 되어 있는데 편의상 그냥 X1번이라고 하고 X2번이라고 한번 할게요. 숫자야.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럼 말로 해볼까? 1이고 3이야. A하고 B까지 몇 칸 떨어져 있어? 2칸 떨어져 있죠. 그러면 니네가 A부터 B까지 선분 AB의 중학교 때 길이는 2라고 니네가 계산을 했지. 이게 어렵냐? 안 어렵죠? 자, 그럼 그대로 내가 말한 거 정리해볼게. 지금 내가 뭐라고 했냐면 중학교 때 시선이기 때문에 선분 AB라고 했어요. 1이고 3이면 3에서 1 뺀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를 길이를 니네가 재려면 X2번에서 X1번을 빼면 되겠지. 안 어려워. 알았니? 자, 이렇게 빼는데 사실 그림이 안 주어져 있고 그냥 A의 좌표가 X1번이고 B의 좌표가 X2번이라고 나와 있으면 그림이 안 나와 있어. 그냥 숫자만 써 있어. 어떤 문자로 써 있어. 그러면 누가 큰지 알아버려. 모르지.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지 길이의 값을 갖는데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냐면 선택의 방법은 X1번에서 X2번 빼도 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음수가 나오고 둘 중에 하나는 양수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복잡하게 하기가 좀 거추장스러우니 거리는 어쨌든 음수가 아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무거나 해서 아무거나 뺀 다음에 그냥 절대값 씌워라고 되어 있어. 왜 절대값 씌울까요? 음수가 나오면 거리의 개념을 가져 못 가져? 못 가지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음수를 양수로 바꾸겠다라는 거야. 자, 이해만 하면 된다. 자, 평소에는 니네가 할 때는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 알았니? 근데 문자로 나와 있는 복잡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일단 항상 절대값을 씌우는 생각부터 하셔야 된다. 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하나 그냥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은 두 점 중에 하나가 원점이에요. 보통 우리 함수 공부할 때부터 원점을 5라고 많이 썼죠. 그럼 여긴 당연히 0이겠지, 좌표가. 근데 어떤 A점이 있는데 그 녀석의 좌표가 X1번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그 숫자를 얘기해요. 여기 3이에요. 그럼 5A의 길이는 3칸이죠? 그럼 3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 5A의 길이 한번 측정해볼래. 그럼 X1번에서 자 이렇게 0을 빼면 되지? 물론 그림이 안 나와 있고 그냥 좌표가 문자로만 나와 있다. 그러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꼭 씌우게 되어 있어요. 자, 됐나? 그리고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자, 내가 이거 네모박스 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가 중학교 때 개념으로 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다. 이 길이란 단어 안 쓰고 거리라고 썼죠. 이해됐나요? 자, 중학교 때 유클리드 기하는 말 그대로 선분 AB의 길이라는 단어를 진짜 많이 썼는데 고등학교 때에는 길이보다는 거리 개념을 압도적으로 많이 쓰게 되어 있어요. 자, 됐어요? 부를 때 선분 AB라고 적혀 있으면 중학교 때 뭐라고 불러? 길이. 근데 고등학교 때 뭐라고 불러? A점하고 B점하고 몇 칸 떨어져 있어? 라고 하는 거리 개념을 주로 많이 쓴다라는 거. 요거 용어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하나 좀 기억을 하자. 물론 중학교 때 썼던 천분 AB의 이 기호는 그대로 써도 돼. 상관없어요. 알겠지? 자, 일단 개념 자체가 좀 달라집니다. 중학교 때는 길이를 쟀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걸 거리로 보통 분석을 많이 한다. 그래서 제목에도 거리라고 써있는 거야. 자, 그냥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분석을 할 건데 잘 봐라. 그냥 X축, Y축 폭에서 그릴 거야. 제가 지금 말한 걸 그대로 확장해서 그릴 건데 좌표 평면에 점 2개가 찍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좌표 평면에 점이 찍혀 있으면 좌표가 다 있어야 된대요. 식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 녀석도 그냥 뭔지 모르니까 X1번, Y1번이라고 그냥 좌표 설정해 볼게요. 물론 실제로 문제 풀 때 숫자가 나와 있어. 알겠지? 종호야. 자, 얘는 X2번이고 좌표가 자, Y 좌표는 Y2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재고 싶다. 그럼 뭐 하면 되냐면 두 녀석을 그냥 좌대고 이었을 때 요 길이 계산하면 돼요. 자, 됐나요? 그러면 길이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지금 고등학교 거지 고등학교 거는 중학교 때 공부한 도형을 다 이용해 먹어야 돼. 그래서 뭐를 할 거냐면 문제 풀 때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야. 수선의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요. 수선을 이렇게 그어요. 왜 그었냐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서 피터를 쓸 수 있거든. 자, 이 앞단어까지 진도 나가면서 고등학교 때 직각삼각형 만들어지면 피타 무조건 써야 되라고 얘기 내가 많이 했죠.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공식을 쓸 거야. 자, 공식은 알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 얘 제곱. 맞죠? 자, 근데 길이를 알아야, 거리를 알아야지만 피타를 쓸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를 어떻게 재요? 수직선상에서 보이는 거에 따지면 얘가 더 크죠, 지금은? 그러니까 x2번에서 x1번 빼면 되겠지. 자, 그럼 요 길이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태에서는 y2번에서 y1번을 빼면 되겠지. 자, 근데 이거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아,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아라고 생각해서 쓴 거지만 모를 때도 있지. 문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절대값을 꼭 씌워야 돼요. 원칙은 그래, 원칙은. 자, 그래서 나 이제 피타 쓸래? 선분 AB의 길이가 빗변이니까 자, 피타에 의해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잖아. 자, 그럼 식을 한번 써보자. 이거죠? 근데 자, 우리 옛날에 공부한 거 동치 개념 기억하냐? 네. 절대값을 제곱한 거랑 그냥 제곱한 거랑 같은 의미를 갖아서 이걸 식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동치관계라고 니네한테 최초로 설명을 한번 해줬었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절대값은 사실 없어도 돼. 그래서 식을 이렇게 바꿀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땐 이 좌표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와도 어차피 제곱할 거랑 어떤 거에서 어떤 거를 빼는지 순서가 뭐가 돼야 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 어차피 제곱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음수에서 양수를 빼도 되는 거예요? 기울기 계산할 때는 빼는 순서를 좀 잘 정해서 뺐었죠. A 특정점에서 특정점을 빼야 되는 순서를 지켜줬었죠. 근데 요거 계산할 때는 어차피 제곱하면 값이 똑같아서 상관없어.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순서는 좀 지키자. 계산은 똑같이 나오긴 해. 썸띵 꺼야 되지 않아요? 그러네요. 빨리 꺼이씨. 그걸 이제 얘기하면 어떡해. 너무 졸린데요. 자, 거의 다 했어요. 쉴 거야. 잘 봐. 빨리 지내. 뭘 잘해요. 아직 한 칠판도 안 썼는데? 한두 번 속아다. 자,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를 찾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쌤 목소리 은근히 잘 잘하다. 쌤 목소리 톤을 바꿔야 돼. 그러면 톤을 어떻게 바꿔? 성대도 성형이 되면? 되게 살짝 칼로 짤까? 네. 뭐지? 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낮은 톤에 할 수 있으시면 우아함이 무한. 포기했어. 목소리는 성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감정 좀 바꿔주세요. 그냥 인간계. 하셔는 그냥 인간계. 쌤 오토 튜닝을 해주시면 안 돼요? 괜찮다. 자, 이렇게 뿔마로 바뀌죠? 자, 왜 뿔마가 됐어? 진짜 잘. 손바닥을 제곱한 게 얘가 만들어졌으니까 손바닥이 얘 제곱근의 구조가 되지? 자, 근데 어차피 이게 길이니까 양수잖아. 마이너스 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졸리면 수업에 참여를 해버리고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 나처럼 열심히 대답을 해. 난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야. 대답하고. 아니 쌤 저밖에 대답을 안 졸려서 하잖아요. 자, 눈이 저절로. 우리가 500원 주세요 빨리.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요게 앞으로 니네가 정말 많이 사용할 A점하고 B점 사이에 자, 중학교 때는 길이라고 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거리. 그래서 점과 앞으로는 점 사이의 거리라고 부를 거야. 정말 많이 씁니다. 점점 점사거. 자, 그 당시로 점점거리, 규칙이 들이지 마시고요. 점점거리였어요. 앞으로 정말 많이 쓸 것이고 거리가 영어로 디스턴스죠. 네. 자, 그래서 D. 거리 공식이 이거 말고 시리즈별로 나와. 그래서 앞으로 난 이걸 줄여서 D1번 공식이라고 부를 거야. D1 공식. 선생님 저거 D 공식 예전에 한번 설명해 줬던 거 D1 같은데. 공식이라고 부를 거야. 디공식 알았죠? 판별식 아니에요? 네, 그건 판별식이죠. 아 그러니까 D는 저거를 예전에 한번 설명해 주신 적 있다. 설명 아니고. 했었어, 알았어. 아 기억나 봐요. 그렇게 자, 앞으로 많이 쓸 거니까 D1 공식이라고 부를 거야. 자, 이건 수학적인 용어가 당연히 아니에요. 그냥 우리 수업할 때 정한 거야. 그러니까 자, 이 문제 이제 쌤한테 D1 가서 D1 공식이라고 이제 D1 공식 써야지 얘들아. 그러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구나 라고 그냥 나랑 얘기하는 용어로 쓰도록 왜 하자. 이번에는 고등학교 알겠어요? 가서 저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 안 해요? 뭘? 고등학교 가가지고 수업할 때 선생님 때. 저거 디온 공식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하면 트롤 소리 듣지 당연히. 상관없지. 자, 몇 명을 어쨌든 외우는 거 쉽다. 그럼 좌표가 x1, y1, x2, y2 나와 있죠?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x좌표끼리 빼. 제곱. y좌표끼리 빼서 제곱. 그래서 더한 거에다가 루트 씌우면 돼. 그냥 연습 몇 번만 하면 돼. 이건 어려운 거 아니야. 자, 됐죠? 그러면 하나 더 살을 더 떼면 아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도 있었으니까 얘도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있는데 그냥 그림으로 가볍게 이해만 하자. 자, 원점에서부터요.
어떤 A점이 있는데 얘가 X1번, Y1번이야. 그럼 OA의 자 거리라고 불러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0,0이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X1, Y1이 0,0이라고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은 X2, Y2만 남죠? 네. 자, 물론 여기에서의 X2, Y2는 요점이겠지. 네. 자, 그러니까 말로 할게. X1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Y1 빼기 0의 제곱 되죠. 그래서 남는 게 루트. 루트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바뀌어. 근데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닌 게 지금 증명을 피타로 했잖아. 야, 니네 생각해봐. 이 점의 좌표가 3,4야. 예를 들어서 쓰지 말고. 그러면 3칸 떨어지고 4칸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러면 두 변의 길이 알면은 고민할 것도 없이 피타 돌려서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물론 피타고라스에 쓰죠.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에서 루트 씌울 거 아니야.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건 철저하게 피타고라스 공식이 녹아 있는 거고. 근데 매번 피타 이렇게 때려 맞추기 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좀 껄끄러우니까 그냥 식 하나 만든 거야. 자, 됐지? 자,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피수 나오면 바로 써도 되죠. 당연하죠. 써도 되죠. 되는 문제도 아직도 많이 나와 고등 과정에서. 왜요? 자, 그러면 나한테 물어봐. 그 문제 만드는 사람들 귀찮은 거지 아무래도. 자, 예제 몇 개만 하고 싶게요. 해보세요. 내 생각에 몇 개 한 15개 정도 될 것 같은데. 말 안 세개 들으면 정도. 말 안 들으면 계속 할 거야. 너무 많은데요? 자, 내 머릿속에 있는 거까지 다 할 수도 있어. 내 머릿속에 몇 개가 있어. 내가 그 얘기 할 줄 알았다 형 진짜. 뭐라 그랬냐? 내 머릿속에 친구. 응? 옥상에서 뛰어내리기 영화 있어. 몰라. 자, 문제를 풀어보시면 길이 단어도 나오지만 거리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왜요? 아, 얘기했잖아. 물음표 빌런입니다. 자,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는데 사실 특정 점하고 특정 점 사이에 특정 점과 특정 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아봐 보면 되게 많아. 나중에 우리가 지도를 좀 나가보면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약간 심화가 정도 할 건데 자취요? 요 단원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예. 다음 단원에서 나온 거라 일단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 자, 얘는 점을 그냥 어떻게 줬냐면 힌트를 줬어요. 이거 해보는 거 해볼까? y는 2x 위에 있는 점이 하나가 있대. 자, 그럼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공식 대입해서 푸는 건 니네가 다 할 수 있는 거라서 예제 안 한다 말하냐? 자, 쉬워 그러면. y는 2x 위의 점이야.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일단 뭐를 할 거냐면 미지수를 세워. 근데 그 미지수를 좌표 형태로 세워. a, b, x1, y1 이런 식으로 내가 미지수를 놓는 거야. 자, 여기 위에 있는 점은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x 좌표를 내가 a라고 할까? 그럼 a를 대입하면 y 좌표가 2a죠. 맞니? 그래서 얘는 a, 2a라고 이렇게 미지수를 놓겠다는 거야. 자, 천천히 할게.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내가 찾는 건 누구 찾는 거야? 얘 찾는 거야. 그럼 a 값 찾으면 다음 나오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a와 요점과 b와 요점 사이의 거리가 같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명칭상 이거 그냥 내가 뭐 p점이라고 이렇게 써보자. 그러면 얘네 나중에 풀이과정 쓸 때 이런 거 다 연습해야 돼. AP의 길이와 AP의 거리와 BP의 거리가 똑같아야 되는 건데 문제의 조건에 따르면. 자, 성분의 길이라고 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제 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이 공식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자, 대입해보자. 어떻게 돼요? 루트 AP부터 봐봐. AP. 자, x2-x1의 제곱이니까 A 마이너스 6의 제곱. 그리고 제곱해서 계산하는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계산이 귀찮다 이거죠. 알았나? 완전 제곱이 두 개가 커질 수도 있겠네요. 자, 커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y2-y1의 제곱. 자, 여기 AP죠? 그럼 요거랑 누구랑 같다? BP랑 같다라는 거야. BP 그대로 계산해. A-8의 제곱 더하기 2A- 이거 백인데 잘 잘못됐다. 2A 빼기 마이너스 3이죠? 플러스로 바꿔야지. 야, 여기가 백이네. 자,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럼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루트 있으면 귀찮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풀이가 똑같아. 나중 강의에서도 제곱을 양변 제곱을 이렇게. 왜 제곱해? 루트 바깥 제곱이 되면서 루트 바깥 제곱 내면 어떻게 오는 거겠어? 중3 때부터 했잖아. 그냥 안에 거 튀어나왔죠. 네. 자,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건 루트 안에 있는 이 완전 제곱식 두 개만 풀면 돼. 결국에는 루트가 사라지니까 이게 네번 생각 같겠지? 자, 근데 아무튼 계산을 하시면 잘 보시고 2차 방정식일까요? 잘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a제곱 생기지? 예.
2A의 전체 제곱 생기지? 4A 제곱이지? 네. 근데 여기도 있지? A 제곱. 말라고 4A 제곱 날라가지? 그럼 2창 다 날라가. 그래서 그냥 A에 관한 1차만 봐. 이해했어요? 무슨 말하는지? 예. 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A는 살아있어. 있다. 자, 그럼 A가 뭐 나오더라? 1 나온대. 내가 계산한 건 1이 나왔어. 자, 그럼 좌표 찾는 거니까 1,2가 답이야. 자, 그래서 공식 대입해서 하는 그냥 기본적인 문제야, 이제. 자, 됐죠? 하나 더. 자, 시작 안 해주세요. 그 소리 하면은 10분 연장한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 더 내야지. 자, 2개만 할 거야, 제가. 한개랑 10분. 2개 더 하신다는 거죠? 2개만 한다는 게 아니고. 자, 이번에도 같은 거리에 준 거야. 얘는 2차 부등식하니까 쉽지 않았잖아, 사실. 그쵸? 더 어려워, 여기가. 근데 도형을 좀 좋아하고 하는 애들은 의외로 쉽게 푸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문제 풀다가 오늘은 B단계를 풀진 않겠지만 중학교 때 도형에 대한 감각이 여기는 확실히 있어야 돼. 왜냐면 풀다가 중학교 도형 얘기를 정말 많이 할 거고, 웃긴 게 뭔지 아니? 난이도가 되게 높은 문제일수록 중학교 도형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아.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중학교 거 기억 못하면 손도 못 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니네들한테 처음 산에 나갈 때부터 되게 많이 했었잖아. 중학교 2학년들은 진짜 중요해. 3학년도 마찬가지인데 중요성으로 따지면 양이 중학교 때 2학년 때 훨씬 많다 보니까 훨씬 중요해. 그나마 3학년이 옛날에 2학년 도형에 비벼볼 수 있었던 건 피타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피타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하죠.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도형 중요한 건 물론 나중에 선행을 더 많이 나가보시면 삼각비도 중요해. 그것을 함수 버전을 고2 때 하거든. 개 어려워요. 그건 그냥 개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운 것도 있고 원의 성질도 사실은 중요하죠. 자, 원의 성질은 요 다음 단원에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나와서 그때는 중3 때 원의 성질 뭐 원과 직선, 원과 접선, 원주각, 뭐 나랑 접편각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 원의 성질 등등등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 근데 당장은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중요해. 알았죠? 자, 보자. 얘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이니까 시기적절하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현행 과정이잖아, 중2도형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중3이 2단원 하는 거랑 중2가 2단원 하는 거랑 여기만큼은 직선의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니네가 훨씬 더 유리해. 왜냐면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 내용이야. 얼마 전에 시험도 봤어. 까먹었냐? 기울기가 뭔지 까먹었냐? 기울기가 뭐였죠? 이러진 맞지? 않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장난하는 거거든. 자, 어쨌든 니네한테 되게 유리해진 상황 같아. 자,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줄 지금 푸는 거에 같은 유형이야. 야, 그럼 이번에 X축 위의 점이다? 그럼 니네 함수 공부했을 때 X축 위의 점과 X축하고 교점 생기면 그런 거 X절편이라고 불렀지. 그럼 X절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였어요? Y좌표가 0이었죠? 네. 그래서 아까도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미지수로 놨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 찾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미지수를 봐. 근데 방금 말한 대로 Y좌표가 0이니까 X, A, 0 이렇게 미지수를 봐. 저거보다 더 쉬워. 자, 그 다음에 같은 거리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식을 쓰기 위해서 P점이라고 하면은 AP랑 BP랑 거리가 똑같은 거 맞나요? 그럼 이번엔 아까 풀어봤으니까 좀 빨리 해보자. 생각해야 돼. 왜? 루트 없애고 싶어. 자, 그래서 밑에다가 바로 써볼게. 자, 여기다 쓰자. 자, 보면서 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자,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그냥 대입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bp는 얘랑 얘랑 하는 거죠. a 마이너스 0의 제곱. 자,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얘도 좌변 우변에 a제곱 날라가죠. a제곱 똑같이 있으니까 이것들 최고점식이야. 자, 그래서 계산하면 요것도 a 값이 1 나오나 보다. 얘도 1이네. 자, 그래서 답은 1,0이다 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마지막. 자, 마지막 유제. 자, 요 문제는 라센에도 있어. 내가 번호를 안 적어놨네. 저 책상 언제 바꿔줘요? 안 바꿔줘. 너 그 말을 안 바꿔주는 거야. 그럼 책상에 가봐. 책상은 근데 이거 책상 바꿔두면 될걸? 바닥이 문제야. 아니야. 책상을 새로 사올 것 같진 않은데. 다른 반에서 바꾸면 되잖아요. 그 저기 쌤 반에.
아니면 이거랑 바꾸든가. 나중에 영상 찍을 때 학원을 좀 일찍 와서 조기실에서 네가 마음에 드는 책상을 하나 골라. 네가 좀 바꿔. 귀찮아 나갈 거야. 학원을 일찍 와야 돼. 쌤 거 돌아가는 거 혹시나 그러니까 결론이 목요일날 빨리 오라는 얘기잖아요. 책상 바꿔. 정 원하는. 그러면서 또 선생님 뭐 내가 스스로 하진 않을 거야. 선생님 너 그럼 한 10분 정도만 일찍 와. 그래 10분에 와. 5시 10분에. 맨날 20분쯤 다 돼서 오잖아. 5시 20분에 온다 하고 5시 20분에 올 거야. 생각이 없는 거야. 5시에 오다고 해. 5시 10분에 오겠지. 그래서 5시 20분에 올 거야. 자 해볼게요. 예. 자 예제 중에 응원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 정말요?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라스에 아까 라센에 있어. 몇 번인가 기억이 안 나. 아까 D1 공식이라고 부르는 게 이것도. 자 x2 마이너스 x1이 되고 y2 애들이 마이너스 찾아주면 번호 죽어주실 거예요. 마이너스 y1에 되고 비슷한 걸 죽어주실 써주시면 거네요. B 플러스 문제는 죽어주실 거의 거예요. 앞에 있어. 거의 앞에 있어. B단계 거의 앞에. 자 D1 공식이 저거라고 했지. 그럼 잘 봐. 이네 기울기 문제 시험 문제 같은 거 보시면 이런 거 있었잖아. 2a 마이너스 2b 비슷한 건 있어요. f a 마이너스 fb 아 문제 기억나요. 조건인데 저거 3 안 해가지고 틀린 문제 이걸 있어요. 2로 묶어서 a 마이너스 삼안 b라고 한 묶여요. 다음에 이거를 a 마이너스 b 우변으로 넘기면 a 마이너스 b분의 fa 마이너스 fb가 돼서 이거 기울기죠. 네. 기울기죠. 네. 시험 범위에 시험 볼 때 있었잖아. 그럼 이 계산 과정의 핵심은 뭐였어? 기울기의 정의를 여기 있는 식의 모양에 여기 있는 식을 기울기의 모양에 짜맞추기 한 거지. 네. 기울기의 그 공식에 네. 동그라미 위에 동그라미, 세모 위에 세모. 네. 둘 사이의 관계가 빼기 구조가 돼야 돼. 아직도 못 찾았냐? 아니요. 네. 없는데요? 없는데 비슷한 건 있어도. 말하면 못 찾았어? 네. 됐어. 너가 대답해. 맞죠. 기울기 정의 모양에 때려 맞추기 했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하는 거야. 자 이게 D1 공식이야. 우리 그러면 경우는 잘 봐. 그거 앞에 있을 거야. 얘가 아까 내가 그림 그렸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x1, y1이라는 A점과 야 18초도 찾아봐. x2 거기 없어. 거기 없어. 이 없어요? 단계 있다니까. 노란색 쌤이 점과 또 잘 잘못 들어. 알고 계신 걸 수도 있죠. 잘 들어. x1, y1이랑 x2, y2라는 이 노란색 점, 파란색 점 사이의 거리였지. 네. 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식이 거리 개념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식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모양 맞추기 하는 사전 작업을 하는 거야. 얘를 적당히 이항해가지고 내가 기울기의 모양에 맞춰줬잖아. 동일한 과정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봐. 뒤에 거 먼저 봐봐. 뒤에 거 보니까 x, y가 딱 보이고 자 보시면 둘이 다 빼기 구조지? 그럼 보니까 여기 빼기가 있다. 마이너스 기호 기준으로 앞에 있는 노란색 점과 뒤에 있는 파란색 점이 정확하게 뭐가 되냐면 뒤에 있는 루트를 뜻하는 어떤 식이 되냐면 이 파란색과 노란색 점 사이에 거리의 뜻을 두 번째 루트가 갖게 되어 있어. 왜? D1 공식하고 모양이 완전 똑같고 때려 맞추기 하는 거야. 똑같이 기울기 문제처럼 둘 사이의 관계가 반드시 빼기가 돼야 돼. 그럼 얘는 되나요? 빼기가 아니라서 안 되죠. 그럼 선생님 이건 분석을 어떻게 할 거야? 마이너스. 그렇지. 그렇게 바꾸는 거야. 내가 아까 뭐라 했어? 모양에 맞춰주라고 했잖아. 그냥 바로 하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를 y 빼기 1로 해도 되잖아. 그게 플러스 2니까. 그럼 왜 했어? 이 모양에 맞춰주려고. 이런만 알면 겁나 쉬워요. 이제 왼쪽 밑에 거 써요? 이거? 네. 이건 안 써도 돼. 너무 화려한데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점이 이제 빼기 구조가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기호 기준으로 앞뒤에 있는 거가 점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거 x랑 y가 뭐예요? 노란색 점 x, y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빼기 기호 뒤에 있는 1하고 마이너스 2죠? 네. 요게 또 다른 점이 되는 거야. 네. 그럼 첫 번째 루트를 뭐라고 해석한다? 얘와 얘 사이의 거리라고 해. 이렇게 거리랑 이렇게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네. 자, 그럼 분석 끝났어요. 첫 번째 과정, D1 공식이 짜맞추기 한 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풀어야 돼. 두 개 더한 거. 얘 노란색 점과 파란색 점, 노란색 점과 녹색 점 사이의 거리를 더했는데 가장 짧은 거 찾아보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이거를 예전에는 그냥 숙제를 바로 내주는데 애들이 오래 공부했다고. 니네한테 정말 2차 부등식까지 하면서 강조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죠. 그 중에 2차식 구조가 최대 최소를 구하라 크기를 따져봐.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2차 함수 표준형으로 바꾸라고 해. 어떤 애가 이걸 이렇게 푼 거야. 말로 할게. 전개. 이렇게 안 해. 전개. 네? 그럼 x, y에 관한 2차식이 되는데 그거를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가지고 표준형으로 바꿨더라고. 시도를 한 거죠. 기특하다 했어요? 나쁘진 않지. 당연히 시도는 좋지. 뭐라 했어요? 선생님? 이걸 기특하다 모르니까. 했어요. 왜 그런지. 이걸 모르니까 그 전에 공부한 거 이거 x, y 관한 2차식인데 최소가 물어봤으니까 이거 최소네 해가지고 이거 최소일 때 계산해서 더해봐야지. 그렇게 뭐 아웃라인 이렇게 틀을 세웠대. 시도는 나쁘지 않아. 근데 답이 안 나오게. 복잡하긴 할 거죠. 그리고 근데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잘 들어야 돼. 니네는 고등과정에서 2차식의 최대차수 공부할 때 문자 잘 들어야 돼. 문자 2개가 있는 식의 최대차수를 따져본 적은 없어. X 문자에 관한 2차식, A 문자에 관한 2차식 이런 것만 있었지. 근데 얘는 정리하면 루트 1에게 X, Y에 관한 2차식이잖아. 그러니까 최대차수를 계산하는 게 식으로는 얼추 표현할 수 있지만 답이 안 나온다. 물론 칭찬을 많이 해줬지. 왜냐면 그때까지 공부한 지식을 총동원 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걸 지식을 습득해야지. 그 사람은 선생님의 개념 양성을 안 봤다는 얘기거든요. 언제는 뻗치시켜야겠는데. 그때는 촬영을 안 할 때였어. 햄버거 사줬어요. 아주 오래전에. 햄버거 사. 왜 사죠? 아니 사주셨으면 자. 저희가 해줘야겠죠. 물론 그반 애들도 그렇게 풀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야유를 뽑았어. 그냥 질문하면 되지 뭐 하는 걸 고민해야 하냐면서. 딱 니네 심리지. 왜 그래요 굳이. 그러니까 사람이 안 되는 거야 찐따들아. 아니 사람이 됐어요 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또 선생님이 어록을 하나 만들게. 자 여기서부터 고등도형이라고 했죠.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미래. 내가 말하는 거 다 도움되는 얘기밖에 없어. 정말요? 도형 단원이지. 아까 내가 유클리드기와 해석기와 얘기하면서 고등학교 때 도형은 다 좌표 표면에다가 그림 그린다고 했지. 그래서 식으로 표현한다 했지. 근데 식으로는 이미 표현이 돼 있고 그림을 그리긴 해야 돼. 근데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좌표 표면에다가 그려. 그래서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은 건 무슨 얘기 이게 도대체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잖아.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좌표 표면에다가 그림을 그리세요.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자, 그래서 못 알아듣겠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림을 그려. 자, 그럼 저기 있는 거는 노란색부터 녹색점까지 그림을 다 그려볼게요. 잘 봐. 그림 그리면 오히려 답이 나와. 자, 노란색 점은 좌표 모르죠? 네. 나머지는 알죠? 1,-2는. 네. 그 다음에 3,4래. 네. 대충 그렸어. 자, 그럼 점 2개 찍었고 얘는 모르지. 네. 그럼 아무데나 대충 찍었어. x, y. 그럼 저기 있는 내용은 해석했잖아. 첫 번째 루트는 1,-2와 x, y 사이의 거리라며. 그럼 자대로 이어야지 거리잖아. 맞나요? 첫 번째 루트. 두 번째 루트는 얘랑 연결했을 때 거리겠네. 그러면 1번 더하기 2번이 가장 짧은 때의 길이를 찾아보라는 거야. 예전에. 그럼 여기 있는 x, y는 찍어. 뭔지 모르니까 대충 찍은 거죠. 그럼 이 1번하고 2번이 언제 가장 짧아? 다시 말하면 이 점이 어디 있어야지 가장 짧아? 잡아서 일직선에 있어요. 그렇죠. 얘랑 얘를 이었을 때의 이 녹색 라인 어딘가에 x, y가 있으면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번이겠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번이겠지. 그러면 흰색으로 그린 것보다는 녹색으로 그린 게 압도적으로 짧죠. 그리고 수학에서의 가장 짧은 최단 거리는 직선이야, 무조건. 이거는 굳이 따지면 꺾여 있죠. 당연히 길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흰색을 쭉 피는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겁나 편한 거야.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애들이 현혹되는 건 x, y를 꼭 찾아야 할 것 같거든, 이 노란색을. 근데 안 찾아도 돼. 왜? 이 문제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면 끝나거든요. 1번 더하기 2번의 최소값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못 찾으면 돼? 그냥 노란색 점과 녹색 점 노란색이 아니죠? 파란색 점과 녹색 점 사이의 거리만 계산하면 끝이다. 결론. D1 공식 쓰면 답이 나와요. 누구랑 누구 사이의 거리 계산한다? 이와 얘 사이의 거리 계산하는 거야. 자, 빨리 해봐. x2 x1 y2 y1 누구죠? 대입했어요. 자, 그러면 2의 제곱 6의 제곱 루트 40이니까 2루트 11. 자,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자, 됐죠? 그래서 평면좌표 문제가 심화 과정으로 나중에 나오게 되면 공식 대입하는 거는 중학교 수준인 거야.
공식의 의미를 해석해가지고 집어넣어서 푸는 게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내분점, 매분점 얘기를 할 건데, 자, 이거는 중학교 교육과정에 당연히 안 나오는 얘기다 보니까 좀 어색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내가 찾아나가는 방법까지 다 얘기를 해줄 거야. 자, 일단 이게 수직선 버전이 있고 좌표평면 버전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수직선만 할 거다. 자, 일단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내분점이라는 거부터 한번 얘기해볼게요. 일단 용어부터 해석을 해야 되겠네. 자, 내분점은 일단 안 내자고 분은 나눌 분점, 나눌 분이라는 단어고 점은 얘네가 알고 있는 그 점이에요. 그러면 안쪽에서 뭔가 나누는 점이라고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수직선을 일단 하나 딱 그려. 자, A점하고 B점이 있어요. 아까처럼 여기 X 1번 좌표 놓고 해석기하이기 때문에 좌표가 다 이렇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안 내자를 쓴다고 했지? 그럼 그 내분점이 일단 A점하고 B점의 어디 사이에 위치해. 오케이? 안쪽이기 때문에 A가 B 안쪽에 있어. 대충 점을 하나 탁 찍어볼게요. 포함돼요 A랑 B. 포함되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고 한 여기쯤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자, 그 녀석을 편의상 P점이라고 하고 좌표를 모르지? 그거를 모르니까 미지수를 이렇게 놔볼게. 자, 잘 들어라. X1하고 X2는 공식을 설명하기 위한 문자이지만 숫자가 나와 있는 거야. 네. 그럼 나 모르는 거 주황색만 모르는 거다. 알겠냐? 그러면 저 안쪽에 있는 점이 선분 AB의 길이를 M 대 M으로 쪼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안쪽에서 나눌 분이라고 했죠? 그럼 안쪽에서 쪼개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나누는 녀석을 P점, 앞으로 내분점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저 X를 찾기 위한 거를 식을 써서 이제 활용을 한번 해보자. 근데 별로 안 되고. 우리 아까 수직선상에서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된다고 했죠. 현재 그림상에서는 얘보단 얘가 크고 얘보단 얘가 크죠? 네. 그러면 식을 쓰게 되면 A점부터 P점까지의 거리, 다시 말하면 X. 주황색 X에서 X1을 뺀 거. 잘 들어. X2에서 주황색 X를 뺀 거. 요거죠, 요거. 네. 그 둘의 거리의 비율이 M 대 N이라는 거지? 네. 자, 따라서 M 대 N이라고 그냥 이렇게 비례식을 쓸 수 있어. 자, X1하고 X2는 알고 있는 거야. 그냥 X만 모르는 거야. 그럼 내항이고 외항이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어떻게 돼요? M, X2, 마이너스 M, X가 되고, 자, N, X, 마이너스 N, X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네. 자, 알고 싶은 거, X를 알고 싶은 거니까 좌변으로 X만 남기고 다 우변으로 몰아버리는 거야. 자, 그럼 이거 넘기면, 자, 얘를 일로 넘기자. 그러면 MX 플러스 NX 되는 거 맞나요? 그럼 그거를 X로 묶어.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얘를 일로 넘기면 MX2 더하기 NX1 되죠. 네. 자, 자꾸 내가 뭐 알고 나 뭐 몰라 자꾸 얘기하는 게 복잡해 보이잖아. X 빼고 다 아는 거야 지금. 알았지? 나머지 N과 N도 다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더하기 NX1 이렇게 되죠.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거 아까 뭐였어? 주황색 X였잖아. 그럼 이거를 주황색 X는 하고 정리만 하면 돼. 자, 넘겨요. 그러면 M 플러스 N분의 M X2 더하기 N X1 이렇게 공식이 하나가 만들어져. 자, 주황색이 뭐냐면 A점과 B점 사이를 M 대 N으로 쪼개는 무슨 점? 내분점 공식이야.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D1 공식처럼 대입만 하면 돼. 대입은 풀 수가 있어. 근데 이것만 알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해석까지 하셔야 되는데 잘 보시오. 지금 잘 들어. 이걸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대입은 연습 여기 오늘 숙제 나가는 거 하면은 금방 해. 어렵지 않아. 근데 문제 적용하는 걸 힘들어하는 거야. 단순히 점의 좌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내분점 찾으세요는 하죠. 대입하면 되니까. 이걸 이용하는 문제를 헷갈려 하는데 선생님이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 잘 들어. A가 니네 집이야. B가 관광지야. 도착지야. 목적지. 근데 니네 보통 멀리 가면은 고속도로 타고 가잖아. 중간에 휴게소 한 번 정도는 들리죠. P가 휴게소야. 그럼 잘 들어. P의 위치는 A와 B 사이에 있는데 여기 있는 점이 P인 거지? 그럼 그 녀석을 앞으로 이제 뭐라 부를 거냐면 계속 이렇게 설명할 거야. 휴게소야. 그럼 집에서 목적지까지 가다가 힘들어가지고 휴게소 한번 들렸다가 B에 도착하는 거잖아. 그럼 그걸 여기에다가 빗대어 설명해 볼게. 출발지가 A라고 했죠? 출발지가 A라고 했죠? 근데 A의 좌표는 X1이죠? 도착지가 어디야? B, X2죠? 그럼 나는 X1에서 X2로 여행을 가고 있어. 근데 중간에 휴게소가 몇 대 몇으로 쪼개고 있어요? M 대 N의 비율로 쪼개고 있죠. 근데 그 M 대 N은 여기 있고 여기 있지. 자, 화살표 방향으로 꼭 이해를 해야 돼.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가는데 n 대 n으로 쪼개고 있다라는 것까지 분석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출발지, 휴게소, 도착지 개념이 진짜 중요하다. 이따가 연습할 거야. 알겠지? 이게 숫자가 조금씩 바뀌면 따라서 이따가 대입해서 계산하는 건 쉬운데 찾는 게 사실 좀 어려워. 처음 할 때만. 근데 나중 가면 쉽단 말이야. 자, 내분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잘 보시오. 자, 방금 한 걸 또 하는 거야 그냥. 근데 내분점보다 외분점을 조금 더 헷갈려 하셔. 왜 그러냐면 범위가 넓어져서 그런데. 자, 얘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A점하고 B점이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나와 있어요. 자, 이번에 바깥 외자니까 나누긴 나누는데 바깥쪽에서 나누는 거야. 선생님, 선분은 A, B가 반대. 바깥에서 어떻게 쪼개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바깥쪽에 위치하면서 A, B 사이에 아까 마찬가지로 출발지, 휴게소, 도착지 개념이라고 얘기했지? 얘도 출발지, 휴게소, 도착지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 자, 그럼 이번엔 바깥쪽에 있으니까 한 여기쯤 매분점이 있다고 하고 그냥 Q라고 한번 써볼게.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좌표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X라고 놔볼게.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에서 똑같다. A에서 출발지인데 B에 도착했어. 근데 휴게소 들려 안 들려? 들려? 들려야지. 그러면 A에서 B로 바로 가는 게 아니야. A에서 Q까지 정 먼저 가. 그러면 N의 비율로 갔어. 그 다음에 Q에서 B까지 N의 비율만큼 다시 되돌아오고. 그럼 빠꾸잖아요. 버스 이쪽 고속도로가 또 휴게소 뭐야 인터체인지 나오면 바로 니네 집 나오냐? 아니잖아. 무슨 소리야 인터체인? 아니 근데 그냥 길을 잘못 톨게이트 들리는 게 있잖아. 톨게이트 게. 거기 나오면 바로 니네 집 아니지 돌아가잖아. 그 얘기처럼 한 거야. 알았니? 이해가 안 돼요.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알았어? 그냥 휴게소에 뭐 놓고 와서 다시 돈 가지는 아니 절대가 홀수기면 아파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됐냐? 유치하게 외우면 돼 그냥. 알았어? 또 뭔 얘기하지? 못 알아듣고 있지? 어? 자, 그만 하자. 마찬가지로. 네? 눈이 아픈데. 절대가 홀수기여서 눈이 좀 감고 있어요. 네, 들리는 라디오 해라. 자, 그럼 해볼게. 어떻게 저희 되냐면 저도 길이가 그랬어요. A부터 Q까지랑 B부터 Q까지랑 길이 B가 M 대 N이죠. 잘 들어. 그러면 AQ는 저도 들리는 라디오 할게요. X 마이너스 X1이지. 그다음에 BQ의 길이는 X에서 X2를 뺀 거지. 네. 뺀 거지. 그게 몇 대 몇이냐면 M 대 N 비율이지. 자, 아까처럼 또 계산한다. 모르는 거 뭐만 모른다. 주황색 X만 모른다. 자, 또 내항이고 외항이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M X 마이너스 MX2 NX 마이너스 NX1 맞죠? 네. 자, 좌변에 X만 남기고 마찬가지로 이항할 거야. 자, 이거 넘겨. 그럼 MX 마이너스 NX죠? 네. 그럼 X를 못 깁니다. 네. X를 못 깁니다. 이렇게. 자, 이거 넘기면 M X2 마이너스 N X1 이렇게 되지. 자, 정리하는 거 그냥 중간에 체크해 보시면 얘랑 들려. 뭐만 달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지? 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지? 공식의 구조가 되게 유사해. 정리까지 해볼래? 자, X 는하고 정리하네. M-N분의 자, M X2 마이너스 N X1 이렇게 정리되죠. 자, 이게 뭐예요? 외분점 공식이야. 자, 그럼 내분점하고의 공식의 구조상 차이는 마이너스 부호로만 바뀌는 거다. 빼기 구조로만 바꾸는 거야. 내분점은 더해. 내분점은 빼. 물론 이것도 공식의 해석은 아까랑 마찬가지고 A점인 X1에서 출발해서 B점인 X2에 도착을 했는데 화살표 방향 잘 봐. 출발지 도착지라고 했어요. 중간에 휴게소를 들렸는데 몇 대 몇으로 쪼갰다? M 대 N으로 쪼갰다. 자, 이 방향까지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지? 이거 해주는 이유가 다 있어. 오늘은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풀게 되면 알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휴직선상에서의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증명을 다 했다. 자, 그럼 이게 왜 휴게소 개념이 중요하다고 했느냐? 요거 하나로 그냥 다 해결해 볼게요. 잘 보세요. 연습하자. 외분점, 내분점에 대한 적응을 이제는 좀 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0, 1, 2, 3, 4 이렇게 했어. 자, A점의 좌표가 1이야. B점의 좌표가 3이야. 잘 들어라. 기본 예제는 다 이래. 성분 AB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 자, 내분점보다 외분점이 더 헷갈려. 자, 4가지 정도 합니다.
선분 BA를 자 3대 1로 매분하는 점을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선분 AB를 어디서 나는 소리야? 밖에 쌤 비웃는 소리 같아요. 자 1대3 매분점 죄송해요. 정말 재미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말해놓고 후회하고 있죠? 자 선분 BA를 1대3 아까부터 계속 풀리는 거 해보자. 책상 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어? 출발지, 휴게소, 도착지 개념이 진짜 중요하다 했지. 그러면 선분 AB는 말로는 선분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차이점이 말씀하는데 야, 니네 중학교 때 네. 선분 AB나 선분 BA나 같은 성분이었지. 네. 맞니? 네. 고등학교 때에도 통하기는 해. 근데 문제 풀다 보면은 내분점 할 때는 얘랑 얘는 다른 거야. 뭐가 달라? A, B에 두 칸 떨어져 있다는 의미는 같아. 근데 내분점 따질 때 해석하는 순서가 달라. 자, 지금 말하는 거 잘 들어야 돼. 야, A, B면은 서술 과정대로 봐. A점 다음에 B점 썼지. 네. 그럼 출발점이 A야. 도착지가 B인 거야. 네. 외분점은 아까 휴게소라고 했지. 그럼 아까 순서가 어땠어? 출발지에서 휴게소를 들렸다가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는 거지. 네. 맞니? 그리고 조심. 외분점이 꼭 오른쪽에만 있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네.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선분 AB의 바깥쪽에만 있기만 하면 돼요. 잘 들어? 그러면 출발지 A에서 목적지 B를 가는데 순서가 어때? 휴게소로 3칸 갔다가 목적지로 1칸 와야 돼. 그래야 3대 1이 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그대로 세봐. A에서 3칸을 가. 그러면 1칸, 하나, 2칸, 둘, 3칸 가지. 그랬다가 근데 목적지는 B잖아. 몇 칸 되돌아가야 돼? 한 칸 되돌아가야 되지. 네. 3칸 갔다가 1칸 갔다가 비율 딱 맞아 떨어지죠. 네. 그러면 나 휴게소 여기다가 지우면 딱 돼. 자, 그 녀석을 편의상 X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X가 돼. 그럼 외분점의 좌표는 4라고 쓰면 돼요. 그리고 아까 외웠던 공식 있죠, 여기다가 저걸 집어넣어도 똑같이 나온다. 근데 대입하는 거 집에서 연습을 하시면 되니까 오늘은 의미 해석하는 걸 해보자. 자, 또 연습. 이번에 BA야. 자, 내가 선분의 길이 자체는 똑같다고 했지만 해석하는 순서는 다르다고 했죠? 이번엔 B가 출발지야. 자, 실컷 놀다가 이제 집에 되돌아가는 거야. 집에 가야 되는 거야. 저희도 그러고 싶어요. 물론, 근데, 자, 물론, 자, 제가 출발지, 휴게소 갔다가 목적지 도착하는 거야. 자, 그럼 B에서 출발해야 돼. 그럼 0에다 3칸 갔다가 1칸 가는 거지. 네. 3칸 가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3칸 가서 휴게소에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1칸, 2칸, 3칸 갔다가 집에 다시 1칸 되돌아가야지. 그럼 3대 1 되는 거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엔 집에 갈 때 휴게소는 여기가 휴게소예요. 자, Y라고 할게요. 그럼 그 녀석의 좌표는 0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어요? 가방 싸지 말고 수업 막 끝났어. 분명히 값지. 내 말한 거야. 찔려? 예. 그래서 중요한 거 하는데 이거 잘 해놔야 다음 시간에 이거 확정된 거 하니까 이거 다 해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선분 A, B를 이번에 1대3이다. 잘 들어라. 출발지 A 맞죠? 도착지 B 맞죠? 똑바로 한 점. 1대3으로 쪼갰어. 목적지 가는데 휴게소에 1칸 갔다가 목적지에 3칸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근데 아까처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A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1칸 갔다가 휴게소를 들려야 되는데 야, 외분점은 선분 A, B 안쪽에 있으면 안 되잖아. 네.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반대로 가요. 왼쪽. 1칸 갔다가 하나, 둘, 셋. 뒤에 와요, 안 와요? 딱 오죠? 네. 이번엔 휴게소가 여기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의 휴게소를 Z라고 했을 때 네. Y랑 똑같아. 좌표 여기. 방향 따지는 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지? 자, 그 BA를 1대3으로 쪼겠다. 자, 이번에 B에서 출발. A에 도착. 휴게소에 한 비율 갔다가 집에 오는데 3칸 되더라고.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갔다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한 칸. 다시 하나, 둘, 셋 가면 A에 도착하지. 네. 자, 맞니? 그래서 거기를 U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휴게소 위치인 딱 됐죠. B에서 한 칸 갔다가 다시 한 칸, 두 칸, 세 칸. 비율이 딱 맞죠. 네. 자, 됐니? 내분점 2개만 하고 가자. 내분점이요. 네. 자, 아니 누가 비율이 안 맞네. 자, 1을 다시 지었다 해요 왼쪽.
그래 1대1 얘기하자. 1대1. 자 이거하고 저거 얘가 얘기 하나 안 한 거인데 그거까지는 얘기하자. 자 A, B를 1대1로 쪼갰대요. 자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내분점이니까 3분 A, B에 어딘가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한 칸 가서 휴게소, 한 칸 가서 목적지에 도착해야 아, 되는 네. 거죠.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한 칸 가서 휴게소, 한 칸 가서 목적지. 그럼 이번에 휴게소 어디 있어? 가운데.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자 그거를 K라고 하죠. 그럼 여기가 K가 되죠. 자 그럼 딱 해봤더니 느낄 수 있는 점. 2는 사실 A점하고 B점의 딱 중점이죠. 예. 맞냐? 예. 중점이잖아. 거기서 반 나누면 2잖아. 예. 그러면 여기서 니네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그냥 팁은 뭐냐면 내분점 아까 공식 이거였지. 자, 잘 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게 중점이라는 의미를 해석을 했고요. 그럼 중점은 고등시설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1대1 내분점의 뜻을 갖는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일단 니네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수직선상에서의 중점은 두 개 더해서 반 나누는 거였잖아. 저기서도 돼. 잘 봐. 1대1이지. 네. 그러면 M 대 N이 뭐가 되는 거냐면 1대1 비율이 되는 거야. 자, 집어넣어보자. 1 집어넣고 1 집어넣고 1 집어넣고 1 집어넣어봐. 2분의 x2 더하기 x1 되는 거 맞느냐? 네. 그래서 공식상 어떻게 되냐면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되는데 이게 니네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었던 중점 찾는 시기였잖아. 네. 그러니까 결론 니네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중점은 정말 스페셜한 케이스이고 얘는 1대1 비율뿐만 아니라 다양한 숫자의 비율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다분히 더 일반화한 공식이 내분점 공식이에요.